시작하겠습니다. 85회 문제예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 이건 뭐죠? 도착이 돼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죠. 도착이 돼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시송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 맞죠? 매입 의사 표시를 할 때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적송품은 위탁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팔렸으니까 위탁자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팔렸으니까. 할부 판매의 상품은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판매자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 인도 기준으로 팔린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미착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분 손익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기말에 단기매매 증권의 천주의 공정가치가 10,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000원이죠. 1,000,000원. 근데 평가이익을 150만원 계상을 했으니까는 취득원가는 얼마였었단 얘기냐면 850만원이었었단 얘기죠. 850만원. 85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돼서 150만원의 평가이익이 계상이 된 거예요. 150만원의 평가이익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원가는 850만원짜리였었단 얘기고요. 공정가치가 1,000만원. 그래서 평가이익이 150만원인데 다음 연도에 천주를 얼마에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8,000원에 처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원가가 필요가 없죠. 공정가치랑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1,0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팔았죠. 천주 곱하기 8,000원이면 800만원이에요. 800만원에 팔았으니까 200만원의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200만원의 처분 손실이 나와요. 자,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원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임발행수표, 보통예금, 당제금 모두 맞죠? 결산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라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4번 문제. 재무제표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끼리 묶인 것을 물었어요. 재무상태표 일단 틀렸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에요. 손익계산서 틀렸습니다.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고요. 기억, 니은, 답은 1번이죠.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맞고요. 기억과 니은이 일정 기간과 일정 시점이 문장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5번.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물었습니다. 구입 가격에 설치비, 배송료까지 모두 포함시켜 주시면 되죠. 950만원. 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의 답은 3번.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1번은 뭐죠? 기억은 변동비죠. 변동비예요. 기억은 변동비입니다. 얘는 변동비. 니은은 뭡니까? 고정비죠. 니은은 고정비고요. 얘는 기억은 변동비, 니는 고정비예요. 고정비. 디귿은 이만큼이 고정비고요. 나머지는 변동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변동비라는 말을 씁니다. 준변동비.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하죠. 다른 말로 혼합원가. 자, 리을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준고정비라는 말을 씁니다. 자, 기억은 변동비니까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하는, 그죠?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맞죠? 네, 맞아요. 자,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여러분,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지 않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에 틀렸어요. 고정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일정하죠. 원가가 일정한 거예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원가가 일정하는 거지. 그죠? 원가가 일정. 근데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디귿의 예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죠? 이게 기본요금이 있는 거. 쓰지 않아도 나오는 기본요금이 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거 맞습니다. 자, 리을은 일정한 범위 조업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이 달라지는 준고정비를 나타낸다. 맞아요.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당기 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물었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 제공품 계정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제공품 계정. 자, 기초가 15만원 있죠? 전기말이 기초입니다. 15만원. 기말이 11만원이 있어요. 이 자리 11만원 들어가겠죠? 재료비가 16만원 나와 있어요. 재료비 16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는 10만원 나와 있습니다. 노무비 10만원. 제주간접비가 5만원 나와 있고요. 제주간접비 5만원. 그러면 차변합계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41만원에 46만원이죠. 차변합계 금액이 46만원. 대변도 46만원이 돼야 되는데 11만원이 있으니까 35만원이 제품 제조원가가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초제품. 그죠? 기초제품이 13만원 있어요. 13만원. 마이너스 기말제품. 마이너스 기말제품. 네. 는 매출 원가라고 그랬어요. 매출 원가가 28만원 나왔습니다. 매출 원가는 28만원. 그래서 35만원 플러스 13만원이면 48만원이잖아요. 48만원에서 얼마를 빼야지 28만원이 나올까요? 20만원이 답이 되겠죠. 7번의 답은 3번. 8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연속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죠? 선의선출법은 기초제공품 먼저 완성시키고 난 후에 단기 착수분을 완성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평균법은 전기 이미 착수된 기초제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져가는 방법. 얘도 맞죠? 예. 기초제품이 없을 때는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일치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일치한다고 했어요.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는 과대배부가 1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을 비교해서 일단은 실제 발생액이 40만원 나와 있어요. 40만원. 예정이 기준이죠. 예정이 크면 과대배부라고 그랬습니다. 과대배부 10만원 나와 있어요. 과대배부가 10만원. 예정이 더 큰 거니까 50만원이죠. 예정 배부액은 50만원. 그러면은 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은 예정 배부액이에요. 예정 배부액.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 배부액이 50만원 나왔죠? 50만원 나왔고요. 실제 시간이 만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시간. 그러면 X는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 X는 50원 나오겠죠? 시간당 50원이 나옵니다. 예정 배부액이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라고 하고요. 예정 배부액 곱하기 실제 시간이 예정 배부액이에요. 10번. 제조원가 명세서상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상의 오류는 노무비 관련된 거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원재료비 관련된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 기말제품 원가는 손익계산서랑 관련이 있잖아요. 기말제품 원가는 손익계산서랑 관련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네,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1번. 자,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맞습니다.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 역시 맞아요. 폐업했을 때는 판매될 때가 아니죠. 폐업했을 때는 폐업시죠. 폐업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 겁니다. 3번이 틀렸어요. 중간지급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맞죠?
중간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다 맞아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구분이 다른 하나를 물었습니다. 공장재단의 대여, 사무실, 오피스텔 임대, 상가 임대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모두 사업소득. 그런데 산업재산권 대여는 기타소득이에요. 얘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산업재산권을 빌려주는 건 기타소득입니다. 13번.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예요. 육아휴직도 비과세죠. 실업급여도 비과세입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이 하니까 14%죠. 과세가 되는 거 맞아요. 2천만 원이 하니까 분리과세 14% 되는 거 맞죠? 네, 답은 3번. 14번.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외국에서 생산된 식용으로서 미가공된 것. 과세입니다, 과세. 국내 생산품만, 네.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그죠? 식용으로,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생산품만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이 이제 면세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생산된 것도 식용으로 먹는 거, 지금 먹는 거는 면세예요. 근데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건 과세가 되는 겁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네요. 시외버스, 이게 참 애매하죠, 그쵸? 시외버스가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외버스는 면세예요. 근데 고속버스 중에서, 고속버스도 어떻게 보면 시외버스에 해당한다라고 봐도 되나요?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고속버스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좀 답이 애매하게 지금 1번과 2번도 단서주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답은 1번이고요. 해답에는 2번도 과세로 되어 있어요. 금융보험 면세고요. 교육용 면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외버스 중에서 우등고속버스는 과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15번. 일반과세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사오는 거 당연히 카드 결제했으면은 매입세 공제되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원재료를 구입하고, 그쵸?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죠. 수리비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85회 문제 풀어봤습니다.